어메라는 1964년 북한에서 태어나 이해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역경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61세인 그녀의 인생은 생존, 투쟁,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을 포함한 부루 계층에 대한 헌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사회에서 태어난 이해란은 어린 시절을 혹독한 탄압 속에서 보냈는데 조부모가 남한으로 탈북한 후에는 북한의 노동수용소에서 8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997년 그녀는 미국에 있는 친척이 쓴 회고록에서 아버지가 반체제 활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리더십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하나여 성난민기구의 창립자로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2009년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탈북 여성이었고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초의 탈북 여성으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깊은 고통과 어려운 비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연민의 힘을 증명합니다. 이해란의 경력은 북한 노동수용소의 어둠에서 남한의 자유와 헌신의 빛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녀는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식품검사관으로 일했는데 이를 통해 그녀는 북한의 식량 부족과 극심한 빈곤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부모가 탈북한 사건으로 가족이 처벌을 받으면서 그녀의 삶은 뒤집혔고 그녀는 악명 높은 노동수용소에서 8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에게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불굴의 정신을 단련시켜 나중에 그녀가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위험한 여정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이해란 씨는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욕실 청소부터 보험 판매까지 다양한 일을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공부에 대한 결심은 그녀를 한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이화여자대학교로 이끌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2009년 그녀는 탈북 여성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업적은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탈북자 사회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은 영양학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그녀가 고국에서 목격한 식량 부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씨는 2005년에 북한 학생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그들이 한국과 전 세계에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북한 여성들이 남한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NGO인 하나여 성탈북자협회를 설립하여 자신의 사명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이 조직은 직업훈련, 보육, 교육 지원, 인권훈련을 제공하여 수백 명의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낙인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경력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이정표는 200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그는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치에 입문한 최초의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소속 정당이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해 의회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에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녀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북한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제공하는 서울의 능라밥상이라는 식당을 열었는데 이를 통해 탈북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국의 요리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리 역할도 하며 음식을 통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0년 이 씨는 인권 증진과 탈북자 사회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대학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젊은 세대를 교육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연민의 상징이기도 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란의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경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1997년에 탈출한 것은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3개월간 진행된 위험한 시련이었고 체포와 추방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추운 숲속에 숨어야 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4개월 된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녀는 무력감에 울었습니다. 탈북 계획을 전혀 모른 채 북한에 남편을 남겨두고 떠난 것은 그녀를 수년간 괴롭혔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고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일자리를 거절당했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 화장실에서 울면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야 했고 때로는 지칠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기억에 남는 실패 중 하나는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지만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 실패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하며 자신이 탈북자 사회를 계속 대표할 힘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흘린 눈물은 그녀의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계속 일어나 싸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여 성난민기구를 운영하는 일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중의 무관심에 직면했던 때가 있었고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는 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를 키워주었고 그녀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자신의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밀어주었습니다. 이해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남편과 가족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1997년에 그녀가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밝혀지면 온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가족의 이탈로 인해 그가 처벌을 받거나 투옥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더욱 깊어졌다. 소외된 사회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녀에게 완전한 가정을 꾸려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아들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탈출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그녀가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보낸 몇 년 동안의 기억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함과 상실을 목격했습니다. 동포들이 굶주리고 고문을 당하고 밤에 사라지는 모습이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그녀는 한때 수용소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밤중에 깨어나 무력감에 울부짖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통은 그녀가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데 삶을 바치도록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남은 인생 동안 짊어져야 할 정신적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해란의 사랑과 결혼은 북한 정권의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그녀 인생의 비극적인 한 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압박감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나눔과 진심 어린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97년 그녀가 탈북을 결정하면서 이 결혼 생활은 파탄났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탈출하는 동안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했는데 이 결정은 그녀의 남은 인생 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씨의 연애사에서 가장 큰 슬픔은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그에게 내 탈출 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재회하는 것을 상상한 순간이 있었지만 북한 정권의 혹독한 현실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가거나 처형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한국에 앉아 밤을 보냈고 그를 남겨두고 떠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 온 뒤 재혼하지 않고 아들을 키우는 데 전념하며 인권 활동에 헌신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서 재정적, 사회적 압박에 직면했지만 항상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낭만적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파탄난 결혼 생활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찾기보다는 아들과 탈북자 사회에 모든 사랑과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지만